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 사연은 80년대 말에 이대대 중화기 중대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신 병 590자, 이분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메인으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보태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좀 민감한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글자 하나를 별표로 처리했습니다. 딸, 땡이.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제가 이걸 딸 땡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걸 뭐 딸랑딸랑 되는 딸랑이 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라는 경음, 즉 된소리를 원래의 연음으로 처리해서 그냥 달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달. 그러면 달다리가 되죠. 딸이 아닙니다. 달.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해병대 그 10대 가요를 잠깐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덧부러진데 철사줄 메고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그 도시 뭐 오늘처럼 그런 된소리니 경음이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읒을 디귿으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뭐 유튜브 AI가 금치거를 잡아내기가 되게 어렵죠. 걔도 되게 헷갈릴 겁니다. 군설 이 자식이 지금 욕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신체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응? 저 같은 유튜버가 있으니까 유튜브 AI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니 대가리가 좋은가 내 대가리가 좋은가. 뭐 아무튼 이거 뭐 제목 가지고서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려보긴 또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제목에 들어가는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90% 이상 파악하신 겁니다. 원래 이런 내용은 방송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 내실 것 같아요. 그냥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뭐 그냥 있었던 얘기 하는 건데 뭐 대가리도 좋지 않은 놈이 그거 뭐 굴려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다 까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해병대 1사단 체육대회에서의 총력전, 이게 줄다리기를 의미한다는 건 다 아시죠? 총력전이라고 해서 뭐 연대 총원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연대랑 총싸움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 총력전에서는요, 선수들의 무게, 즉 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무거우면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선수들의 몸무게를 보존해야 하는 상황. 아니죠. 보존 가지고는 안 돼요. 살을 찌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줄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 이겁니다. 즉 달다리까지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이겁니다. 이걸 금지시킴으로써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체력 소모를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낭비되는, 낭비는 아니고 어쨌든 뭐 체중의 감소를 미연에 방지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침 뱉는 것도 금지시키지 그랬어?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침 뱉는 거 하고 버려지는 침의 무게가 더 무겁지 않나? 아무튼 몸무게가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다리까지 금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뭐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데를 찾아간 예비역 해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 그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서 지시사항을 100% 이행했기 때문에 나의 군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결코 없기 때문일 겁니다. 뭐 그런다고 안 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아직도 서론이 남았다는 거냐? 이 자식은 진짜 본론은 언제 깐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시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만 앞으로 제가 얘기할 본론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짜증난다고 그러면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분이에요. 당연히 시험 점수 안 나오죠. 서울대 못 가셨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총력전이라는 줄다리기는요, 사단 체육대회의 여러 종목 중에서 무장구보하고 같이 배점이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 흥행면에서 결코 무장구보에 뒤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무장구보는 출발하는 거하고 골인하는 거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보고 싶으면 지가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걔들 못 따라가죠. 걔들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축구는 너무 길어요. 배구, 그런 건 좀 해병대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좀 너무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축구가 11명, 무장구보가 30명, 이거에 비해서 이 총력전은요, 선수가 무려 50명입니다. 아주 규모가 크죠. 이 50명의 총력전 선수를 연대 전체에서 일단 기준은 이래요. 몸무게가 75kg 이상인 대원들,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데, 실은 100명을 선발합니다. 100명.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대 50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맨날 서로 이제 시합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럭이나 아름드리 나무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땡기는 그런 훈련만 하면 절대 우승 못합니다. 모든 종목이 작전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총력전만큼이나 작전이 중요한 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무장구보나 축구, 배구, 씨름, 이런 건 연습보다는 그 대원이 뭐 좀 뛸 줄 아냐, 아니면 입대 전에 공 좀 차 봤냐, 뭐 이런 게 중요한 선발 요소겠죠.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줄다리기 선수를 해봤다? 이렇게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대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체육대학에 줄다리기 선수를 뭐 특별 전형으로 뽑는다? 뭐 그런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요. 따라서 이건 그 대원의 과거가, 아니면 개인기가, 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몸무게만 많이 나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연습이죠. 힘을 들이는 연습이라기보다는 50명 총원이 동시에 집중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에다가 상황별로 몇 가지 작전, 이걸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80년대 당시에 아무리 연대 총원이 많다고 하지만 75kg 이상의 대원들로만 100명을 선발한다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시 키가 173에 몸무게가 68kg였거든요. 지금 몸을 보고 그때 68kg 그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로 68kg였어요. 참나. 그때는 좀 이렇게 이게 턱선도 나오고 그랬어요. 나이살 가지고서 그렇게 뭐 내가 뭐 해병대 그 소위 중위 때도 돼지였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당시에 제가 비쩍 마른 축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저보다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갔던 대원들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75kg를 넘거나 좀 모자르더라도 여기에 근접하는 대원들은 주로 소총중대, 화기소대나 대대 중화기중대에서 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걔들 떡대 좋죠. 뭐 파라나 뭐 90mm 무한동총 뭐 이런 메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아무튼 규정은 75kg 이상이지만 상당수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병대는 여기서도 귀신 잡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즉,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가벼운 놈은 살을 찌워라. 살 찌우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많이 먹이면 되니까. 그럼 선발된 선수들을 어떻게 살을 찌우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발된 선수들은 20일 이상 매년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에서는 절대로 합숙 훈련을 하지 마라. 합숙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변 문제가 더 심해진다. 이래서 그걸 못하게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예하 연대에서는 또 알아서들 다 이렇게 해요. 그 뭐 사단 참모들도 다 알아요. 사단장만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씨름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또 무장구보 같은 것도 어차피 한 개 중대에서 선발하는 거니까 별도로 모아서 뭐 합숙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총력전은 일단 한 군데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왜? 얘들은 과업이 없고요. 일단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재웁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구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뭐 달다리도 못 치게 하는데 구보를 시키면 말이 돼요? 살 빠지게 몸무게가 줄잖아요. 아무튼 오후에 한잠 때리고 닭백숙으로 저녁을 먹고 나면 자기 전에 또 빵을 먹이고 구보도 없고 그러면 일주일에 1kg 찌우는 건 장난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재우면 20일 정도 지나면 뭐 70kg짜리가 이제 75kg가 되는 거고요. 75kg는 이제 80 이상 kg 나가는 거예요. 이제 대원 1인당 보수적으로 봐서 최소한 3kg를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 선수 50명의 전체 무게는 3, 5, 15, 150kg. 즉 2명이 늘어나가지고 전체 52명이 줄을 잡아당기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침대도 과학이지만 스포츠 역시나 과학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대도 비슷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살을 찌우면서 몸무게만큼이나 중요한 작전. 그 전에 이게 얘들을 이제 살이 찌는 걸 뭐 오늘 500g 늘었다, 1kg 늘었다, 뭐 100g 늘었다. 이걸 맨날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 때 자기 전에 한번. 남들은 다 150g씩 늘었는데 이 새끼는 뭐 그냥 50g밖에 안 늘은 거예요. 그럼 걔는 이제 몇 대 맞을 수 있어요. 너 진영이 뭐 했어 임마? 새끼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전.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 50대 50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맨날 똑같은 인원들끼리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세졌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 이제 선수가 아닌 일반 대원들을 공식 스파링 파트너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초기에는 대표 선수 50명에다가 일반 대원들 한 60명 정도를 붙입니다. 걔들은 좀 몸무게 덜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큰 놈들을 다 이쪽으로 빼왔으니까. 걔들 무게를 고려해가지고 한 60명.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이 선수들도 연습을 안 한 상태잖아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게 되면 이 스파링 파트너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70명, 삐까삐까해요. 80명. 이런 식으로 다 나중에는 훈련이 안 된 100명하고 붙어도 삐까삐까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얘들 파가 엄청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럼 작전이라는 거 실제 시합에서 쓰는 거니까 연습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시합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여러 기기묘묘한 작전은 시합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작전은 책임자가 중대장입니다. 각 종목별로 연대의 9개 소총 중대장 중에서 과거에 내가 해당 종목을 좀 해봤다. 뭐 이런 분들이 종목을 하나씩 맡아서 훈련을 책임지는 거죠. 이분은 연습이나 시합을 할 때 보면 진짜로 뭐 내가 임진왜란에 대한 뭐 그때가 본 건 아닌데 연속극에 나오는 뭐 그런 거 보면 병사들 그 지휘하는 그 장군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장군 밑에는 또 몇 명의 부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군의 사인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이열 종대로다 이제 그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쫙 열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저 맨 앞에서부터 이 깃발을 딱 들고요, 달려가요. 막,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 이제 몸으로 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 대원들한테. 그 다음에 또 언제는 막 그 버티기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옆에서 쥐어짜요. 그냥 막 우리 그 옆에서 보는 놈 다 미친 놈 같아. 지는 힘은 안 쓰는데 진짜 힘을 쓰는 것 같아. 막 차력 같은 막 그런 거 그 지가 가서 땡겨줘야 되는데 그 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실격패잖아요. 우리가 51명이니까 진짜 혼연일체. 이거 좋은 말이네. 이거 혼연일체. 아무튼 그렇게 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서너 명의 부장들이 깃발 들고 하는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20일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다고 쳐봐요. 맨날. 딱딱 맞아가지고 진짜 멋있어 이거.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장들만 미친놈 같아요. 일단 아무튼 작전은 예비 단계 그리고 실시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일단 그 군용 숟가락 있잖아요.
아시죠? 그 앞에 삼지창 달린 거 일명 뭐 5파운드 숟가락 또는 뭐 젓가락 겸용 수저 이걸 뒷주머니에다 꽂고서 밧줄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2열 정도로 다 위치를 잡으면 일단 땅을 파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이거 아주 정확히 잘 파야 됩니다. 우리 쪽이 끌려갈 때는 앞사람이 파는 자리가 내가 버티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끌고 올 때는 뒷사람이 파는 자리가 내가 버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화 뒷굽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합이 임박해 가지고서는 그 뒷굽을 전부 새 걸로 교체를 해줘요. 이건 당연히 그 해지단 가서 교체해 오는 거죠. 해지단 이 새끼들 그거 교체해 주면서 존나 유세 떨어요. 멀쩡한 걸 뭐 교체한다느니 뭐 거기에 못이 몇 개가 들어간다느니 씨발은들 뭐지 그게 지들 거야. 그리고 또 모 연대에서는요 선수들 그 무게를 늘리려고 종아리에다가 그 모래주머니를 찾다가 뽀록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게 자세 잡기하고 시작 단계. 일단 밧줄을 기준으로 좌우로 2열 정도로다 이렇게 쫙 서는데 앞사람하고의 간격은 내가 이렇게 팔을 딱 댔을 때 앞사람 어깨에 닿을 거리. 이 선수 간의 앞뒤 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널널하면 이게 진짜 밧줄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상하 좌우로 이게 움직이고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명이 쓰는 힘이 정확히 후방 180도 방향으로 향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자식은 이쪽으로 당기고 저 자식은 저 당기고 누구는 위로 당기고 누구는 밑으로 당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따로따로 놀면 지는 거죠. 그래서 총원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기에 아주 좋은 자세, 즉 앞뒤 거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서 밧줄이 이렇게 출렁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밧줄이 아니라 무슨 쇠막대기, 철봉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같은 방향으로 집중하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뭐 내가 밧줄이라도 들고 이걸 뭘 찍어야 되나 이거?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을 갖추고 나면 앉은 자세로, 일단 앉은 자세예요. 줄을 겨드랑이에 끼고 줄을 당기면서 이 줄을 뒤로 야금야금 하면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줄을 잡기 전에 그 밧줄이 그 이제 심판이 쫙 놓을 거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딱 땅바닥에다가 쫙 해서 일직선으로 펴 있다고 해도 밧줄은 아무래도 이게 당기면 신축성이 있잖아요. 이게 좀 늘어나죠. 그 늘어날 만큼의 길이를 뒤로 보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땅 하게 되면 확 당겼을 때 이 자식이 쭉 늘어나면 뭐 한 50cm가 늘어나면 우리는 50cm 끌고 온 건지 알았지만 그건 실은 늘어난 거잖아요. 이 상대 팀도 그렇게 당겨요. 이게 이제 그 준비 단계에서 딱 버티기로다 이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쟤들도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M16 그 공포탄으로다 이제 팍 해서 빵 하죠. 여기 땅 안 해요. 빵 해요. 빵 하나, 탕 하나, 몰라 아무튼 그러면 이게 내가 앉은 자세였잖아요. 원래가 여기 그러니까 이제 무릎, 허리가 이렇게 좀 구부러진 상태잖아요.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후방으로 뒤로 몸을 제끼면서 이게 그림이 나오나? 딱 제끼면서 완벽한 일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뒤로, 즉 발목, 무릎, 허리, 모가지, 몸의 모든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쫙 펴는 겁니다. 이제 서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뒤로 눕는 거예요. 몸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 이거 각도는 몇 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때 선수들이 이제 그 감독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림이 잘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베개 낮은 거 베고서 테레비 보는 자세 조금 불편하죠.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완전히 이제 아래로 깔아야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뭐 붓절만 푼다고 했는데 이거 뭐 갈수록 연기까지 해야 되네.
아, 내가 난 뭐 입만 가지고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이거 뭐 연기까지 해야 되고 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아무튼 감독 사인을 보려면 이 자세에서 이렇게 대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몸이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대가리 무게까지 딱 버텨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그만큼 무게가 줄어드는 거냐, 이게 버티는 힘이. 그 연습 단계에서 이런 건 그냥 호박이 바로바로 깨지죠. 그럼 그걸 갖다 20일, 30일 동안 맞아봐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런 애들 또 스페어가 50명 있잖아요. 50대 50. 그렇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은 이제 본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정해 50명. 저 자식이 나보다 1kg는 더 나가 몸무게가. 근데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꾸 대가리를 들어. 그럼 1kg 더 나간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 머리가 1kg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이 낫지. 머리 안 들고서 이렇게 딱 버티는 애가 오히려 더 나은 거지. 국민학생들 그 줄다리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똑바로 펴지 않고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또 머리를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서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팔에 58의 힘만으로 영차 영차. 아유, 해병대 총력전에서 이런 자세로 한다? 그럼 못하라고 그 한 달씩이나 연습을 해요. 합숙훈련을. 그냥 시합 전날 그냥 불러서 하면 되지. 아무튼 여기 딱 여기 딱 M16 빵, 이때 거의 승부가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총력전은 원래 3판 양승입니다. 세 번째까지 가야죠. 근데 이렇게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훈련이 잘 된 부대가 시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채는 여기 딱 쳐는 자세, 앉아 있다가 쫙 몸을 피는 이 자세 있잖아요. 여기서 0.01초만이라도 먼저 힘을 썼다. 그러면 그건 거의 뭐 80% 이상 이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영이나 단거리 육상 선수가 스타트는 조금 늦었지만 뒷심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차고 나오는 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1등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런 거는 지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이거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전문 기선을 내가 제압당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말들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끌리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전문용어로 이게 나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끌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럼 방법이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한 달씩 고기 먹여가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전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승패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양쪽 팀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 그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그래서 이걸 비무장지대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5m가 되는 지점에다가 이제 거기가 군사분계선, 그 지점에서 거기다 이제 밧줄에다가 이렇게 그 헝겊을 묶어놔요. 이렇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걸로 다 승패를 가리는 거죠. 그럼 이 군사분계선부터 남방항계선이 5m, 여기서부터 북방항계선이 다시 5m. 이 상태에서 여기 땅 어느 팀이 5m를 끌고 왔다. 그럼 상대 팀은 5m를 끌려간 거죠. 즉 밧줄 중간에 묶어둔 천이 어느 쪽으로 5m가 이동을 했다. 남방항에서 도착했다든가 북방항에서까지 갔다. 그러면 그걸 끌고 온 팀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쉽죠? 심판 보는 것도 간단해요. 비디오 판독이니 뭐 심판한테 와서 뭐 저쪽 연대장 대대장이 와서 개기고 뭐 연대장이 뭐 심판을 옆차기로 날리고, 그런 거는 그 축구 그런 그 무식한 경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총력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학이라고. 여기서는 너무 간단해요. 항의 뭐고 할 게 없어요. 또 얘기했잖아요. 딱 5m 끌려가는 놈이 지는 거예요. 뭐 만약에 우리는 50명인데 왜 저 새끼들은 52명이야? 막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건 항의할 만하죠. 예. 근데 그 심판하고 같이 해서 상대팀하고 다시 쉬어보면 50명 맞아요. 그 머릿수를 속이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쪽 연대장이 잘못인 거지, 그 양반이. 응?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국민학생들처럼 영차 끄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과 동시에 몸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일직선으로 뒤로 제껴진 상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 자세로는 걸어갈 수가 없죠. 그냥 힘만 쓰고 버티는 자세입니다. 즉 이건 버티기. 두 팀은 대개 시작과 동시에 한 1분 이상 이렇게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죠. 그런 다음에 뒤로 성큼성큼 걷는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상대는 뭐 놀고 있어요? 걔들도 한 달 동안 훈련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야금야금, 찔끔찔끔, 그렇게 이제 그 워카 뒷골에다 이렇게 땅을 끌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한 1, 2cm 되려나? 그렇게 아주 찔끔찔끔, 이거 안에 군뱅이보다 속도 더 느려. 그런 식으로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만약 상대가 이렇게 야금야금 끌어서, 이거 이제 내가 끌은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간 거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1m. 즉 우리가 그만큼이나 끌려갔다. 그러면 바로 작전 지시가 내려옵니다. 일단 예비 신호가 떨어지고요. 다음 행동을 준비하죠. 이 버티기에 이은 두 번째 작전, 이름하여 후려치기. 우리 편 50명이 1m를 끌려간 상황에서 감독의 사인에 의해 동시에 50명 총원이 좌로 일복 이동하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 팀과 우리 팀을 일자로 팽팽하게 유지하던 밧줄이 우리 쪽에서 좌로 일복 이렇게 한 클릭 이동하니까 상대 팀의 앞쪽에서 힘을 쓰던 대원들, 이 친구들이 이제 떡대가 좋죠. 등치순 큰 애들부터 앞에 세우니까. 그러면 이 앞쪽에서 한 1번, 2번 해가지고 한 5, 6, 7, 8번 거기까지, 그러면 10명에서 한 10대 명이 우리가 이렇게 난 좌로 일보 이동했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 한 걔들 좌측에 있는 애들, 걔들이 그냥 왼쪽으로 확 튀겨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맨 25번째 줄 거기에 있는 애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겠죠. 이렇게 한 클릭 탁 이렇게 일보 이동할 때 아무튼 튕긴다는 건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는 제가 좀 보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이 안 보탠 거예요. 군대 썰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도 못 봐주나? 참. 아무튼 상대팀 앞쪽에 있는 여러 명이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땡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작전은 예비 단계 그리고 뭐 실시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시 단계에서는 금방 그 버티기, 후려치기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먹여치기, 다른 말로는 이제 엿먹어라, 뭐 이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에요. 즉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만약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한 발자국 또는 반 발자국 순간적으로 상대팀에게 줄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줄을 잡아당기는 자세에 거의 그 상체가 땅에 닿을 정도로 걔들이 힘이 좋으니까 우리가 딸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걔들 자세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뒤로 제끼고서 그때 이 줄이 당기는 놈 쪽으로다가 한 발자국 갑자기 오게 되면 그냥 뒤로 눕는 거죠. 뭐 자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상대의 힘은 얼마나 날아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50% 이상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대원 1인당 80kg 곱하기 50명 그럼 8, 5, 40 4,000kg? 4톤. 가만히 있어요. 40톤 아니죠? 아무튼 그 무게 이상의 힘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누웠으니까. 4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2와 2분의 1톤 트럭 있잖아요. 그 육군에서 60 트럭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차량의 순수 무게만 5톤이에요. 그거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놓고서 그거 끄는 거 연습하던 애들인데, 아이고 4톤 장난이죠. 뭐 딱 누워있는 애들 끌어오는데 뭐. 하지만 이 작전을 쓸 때 이것도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일부 선수들이 와해되면서 원래는 한 발자국만 주기로 했는데 그냥 우리가 개처럼 끌려간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위험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거 아니면 어차피 진 거다. 아예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자. 뭐 이럴 때 쓰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이 총력전 결승을 한 시기는 89년. 이분의 소속 부대인 이연대가 우승을 했고, 사연의 주인공은 당초 14박 15일 휴가로 알고 출전했지만 결과는 애석하게도 6박 7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다행이죠. 안 보내주면 어떨 건데? 뭐 연대장을 고소해? 그 고소장은 대대 주임 상사도 안 써줘요.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써봤자 헌병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고소장 들고 간 놈이 졸라게 맞을 가능성이 크죠. 난 대원이 뭐 연대장을 고소했다는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 방송에서는 아주 센 얘기, 무슨 특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골 때리는 얘기, 재밌는 추억, 가끔은 슬픈 사연, 뭐 이런 걸 주제로 방송을 해왔는데, 제목이 오늘 것처럼 뭐 사단 체육대 줄다리기, 이래버리면 뭐 또 국민학교 뭐 운동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되게 좀 몸이 건조하죠. 뭐 12kg, 완전 모자 구보, 이런 거 좀 먹어주잖아요. 하지만 해병대 총력전은 달달이라는 그 욕구까지 금지를 강요당하면서 했던 금욕적, 수도승적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은 내가 해병대를 들어온 건지 수도원에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로 밤마다 대바늘로 허벅지를 쑤셔가면서 고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바,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도 그걸 금지시키면 군 인권센터에 신고? 뭐 핸드폰도 다 있는데, 후배 해병대원들 중에서 사단 총력전 대표 선수로 선발된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감독의 지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극심한 체력 소모는 여러분의 살찌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총력전의 우승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불 끄면 그냥 자세요. 그나저나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댓글에 또 그 얘기 엄청 달리겠네. 이러다가 음란 방송으로 찍히는 거 아닌가. 구독자 중에 그 음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르겠다. 아무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